조선의 왕 광해는 명모 세력에 늘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결국 자신과 똑 닮은 광대 하선을 방패 삼아 대역으로 내세우죠. 하루아침에 왕이 된 하선은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하지만 점점 궁의 법도를 익혀가며 진정한 군주의 모습을 갖추어가죠.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 어떨 땐 내가 진짜 임금 같아. 그는 백성을 위해 소신을 펼치고 중전의 마음까지 사로잡게 되는데요. 한번 웃어보시오. 그러나 확 달라진 광해의 모습에 신하들은 서서히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하가 아니옵니다. 급기야 음모에 휩싸이게 된 그는 정체탈로의 위기에 직면하는데요. 뭐하다 이놈들. 저놈이 용상을 차고 앉더니 실성을 하였구나. 왕과 광대의 뒤바뀐 운명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난 왕이 되고 싶소이다. 배우 이병헌의 첫 번째 사극, 그리고 그의 첫 번째 천만 영화, 덕운무비의 선택, 광해 왕이 된 남자. 안녕하세요. 신의 11 편집장 주영천입니다. 영화 감독 민규동입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는 무려 1,300만 관객을 동원한 작품입니다. 한국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무려 7위에 오른 작품이기도 하죠. 대중성뿐만 아니라 작품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죠. 49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조연상 등 무려 15개의 상을 독식했었죠. 대종상 역사상 유례가 없는 신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를 포함해서 1,000만 관객 이상을 동원한 이 사극 영화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한국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명량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또 사극 장르로서 첫 천만 시대를 열었던 왕의 남자는 조선시대 연산군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 어미를 죽인 이가 하나만 봐. 네, 그만큼 조선은 드라마틱한 상상력을 자극해주는 시대인데요. 아무래도 실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영화 간신을 제작할 당시에 연산군 시대의 고증 작업을 위해서 실록을 굉장히 연구 많이 했었는데요. 다루고 싶은 영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은 자극이 되는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조선시대를 다룬 영화들은 또 무궁무진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극 장르는 그 역사 자체가 스포일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한 고증과 더불어서 얼마나 신선한 이야기를 결합했느냐가 그 영화의 중요한 성공 요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광해군 제위 시절에 사라진 15일간의 기록,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영화인들의 호기심을 굉장히 자극했던 이야기이고요. 관객들에게도 지적인 호기심을 또 자극해준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는 그 제목만으로도 전체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저작거리에서 왕을 흉내내며 푼돈을 벌던 천민 광대가 어느 날 갑자기 실제로 왕의 대리 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 과감한 설정이 이 영화를 다른 사극들과 차별화시켜준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당분간 네가 대역을 해줘야겠다. 당분간이라시면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것이야. 돈과 자기 목숨에 연연하고 살아가던 광대 하선이 백성을 고민하는 진정한 군주로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이 가슴 뭉클한 감동을 자아냅니다.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우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어느 시대나 진정한 리더를 바라는 그 대중들의 욕망이 있는데요. 그 욕망을 굉장히 잘 해소시켜주는 그런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왕노릇을 하는 하선을 지켜보는 그 재미가 쏠쏠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근엄한 왕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통념을 이렇게 부숴버리는 카타르시스를 아주 잘 활용한 대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기존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군중의 일상들이 새로운 볼거리와 유쾌한 웃음을 안겨주는 장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아드리옵니다. 관객들 역시 마치 하선이 된 것처럼 왕이 된 것 같은 대리 체험을 하게 해준 셈이죠. 그리고 허례허식으로 가득한 이 기득권층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광해가 걸어나가는 가운데 신하들이 마치 좀비처럼 달려들어서 이동을 막는 장면이었는데요.
장면 자체도 굉장히 희극적이지만 광해가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하는 그 당시의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이처럼 정극과 희극을 자유롭게 오가는 그런 세련된 리듬감이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미덕이라고 하겠습니다.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그 촬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영화입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광해가 거처하는 공간이 참 눈에 띄었는데요. 이 광해만큼이나 왕의 거처 그리고 왕의 일상을 이렇게 많이 보여준 작품이 있었나 싶어요. 침전이나 편전 등 공간의 굉장한 스케일이 정말 남달랐던 것 같아요. 철저한 고증을 통한 각종 미장센들도 돋보였는데요. 덕분에 왕의 권력과 위엄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큰 몫을 했죠. 작품 속에서 빛을 조율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탁월했는데요. 특히나 광해가 몸을 단장하는 오프닝 시퀀스에서 공간에 스며드는 빛을 이용해서 굉장히 분위기를 깊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대사 한마디 없이 조명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인물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공간과 조명을 세련되게 활용한 방식이 영화의 퀄리티를 한층 높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신뢰도를 더해준 그 배우들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1인 2역을 맡아서 극의 중심을 이끌어준 배우 이병헌뿐만 아니라 유승용, 한효주, 그리고 심은경 등 많은 배우들의 호흡이 아주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벗겨보게. 그중에서도 유승용은 새로운 왕을 만들어낸 장본인이죠. 신중하고 빈틈없는 전략가인 허균 역할로 열어냈는데요. 왕과 또 왕이 된 남자 사이에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죠. 특히 감독님은 배우 류승룡과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감독님의 작품인 내 안의 모든 것에서 이 류승룡 씨의 정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독보적인 코믹 연기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된 후에 바로 선택한 작품이 광해 왕이 된 남자여서 감독님의 감회가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내 안의 모든 것 촬영 중간에 차기작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당시에 그 주연 배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다음 작품은 당연히 주연 캐릭터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병헌이라는 막강한 배우를 뒷받침하는 조연 역할로 도전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할 배우는 바로 이병헌이겠죠. 요즘 너무 흔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믿고 보는 배우라는 말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는 배우 이병헌이 보여줄 수 있는 연기의 모든 패턴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새로운 작품을 쓸 때마다 아주 옛날부터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많이 염두에 뒀었는데요. 뭐 한 번도 작품을 같이 하지 못했지만 사극으로는 이병헌이라는 배우를 떠올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선한 캐스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1인 2역으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광해의 모습으로 둔갑한 하선을 연기하는 배우 이병헌의 모습에서 새로운 면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어쩌면 그 유치하게 여겨질 수 있는 코미디 연기에서마저 묘한 품위가 느껴지죠. 그리고 왕이 구어체를 쓰는 설정에서 오는 그 유머의 쾌감도 상당했습니다. 자, 엿드시오. 엿드시라니까. 네, 사실 이 작품은 이병헌이 연기한 두 인물 중에서 하선이 연기하는 가짜 왕 역할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진짜 광해의 모습, 잠깐 나오는 그 모습이 훨씬 인상적이었습니다. 허술하고 인감이 넘치는 광대 하선을 보다가 마지막에 진짜 광해로 돌아왔을 때 그 섬뜩한 눈빛, 정제된 카리스마의 순간이 굉장히 탁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병헌 연기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임금이다. 왕과 광대라는 이 두 극단적인 캐릭터를 이처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몇이나 될까 싶어요. 배우 이병헌의 이 연기력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광해 왕이 된 남자는 아주 충분한 매력을 갖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참 오랜만에 저희가 같은 시선으로 인상 깊은 장면을 꼽았습니다.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 민규동 감독님의 가장 탐나는 한시림과 동시에 제가 선택한 빛나는 한 컷은 바로 왕이 된 하선이 대동법을 설파하는 장면입니다. 경의 뜻대로 하시오. 해보거라. 경의 뜻대로 하시오. 낫고 근엄하게. 얼결에 광해의 대역을 맡게 된 광대 하선. 그저 역할놀이쯤으로 여기며 가벼운 행동을 일삼는데요. 저희 허판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텐데. 하지만 그런 그가 처음으로 편전 앞에서 진정한 군주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한 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그대들에게 명하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토록 하시오. 백성을 위하는 하선의 따뜻한 마음이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준 빛나는 것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왕보다 나라를 걱정하는 민초의 진심이 더 위대함을 상징적으로 일깨워준 탐나는 한 씬입니다.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의 다이아몬드 주스는 작품성 70점, 오락성 80점, 스토리 75점, 연기 85점입니다. 배우 이병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연기를 본 것 같습니다.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의 한 줄평입니다. 백성에게 수라상을 내어준 흑수저의 진가. 지금까지 저희의 선으로 다채롭게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리시면서 채널 CGV에서 방송되는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 함께 하시죠.